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37장 제격을 논함에 이어서 38장 제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격 취운 즉 이 제격 소취지국 분이 배지. 자, 이것은 제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즉 제격이 취하는 격국을 나누어서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격의 운을 취한다는 것은 취해서 격국을 나누어 보는 것인데, 취한다는 것은 취하면 격국을 나누어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격국이 이제 여러 개 있죠. 보통 지금 제격은 보통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지금 여기서 소개를 앞에서 제격을 논함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 2가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 8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제격의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재생관이죠. 그리고 둘째는 제격의 식신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격인데 원래 제격에서는 재생관이나 식신생제가 정법으로다가 순용으로서 격을 성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주 구조들이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세 번째 제격의 인성을 용신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격에서 인성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제격인데도 일간이 신약하거나 사주 구조상 제격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고 천간의 인성이 일간을 잘 생화하고 있으면 이것은 제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성으로서 제격이 성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서 이제 여러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니 참고하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 제격의 식상과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격에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있고 뭐도 있냐면 식상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식상까지도. 그렇죠? 그럼 인성하고 식상하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는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격국이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제격이라도 이렇게 뭐 재생관하고 식상생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인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는 또 제격의 식상과 인성을 또 혼합해서 또 성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격의 상관으로서 제격이 성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비겁이 있을 때 상관을 써야만이 이것은 이때는 바람직한 격국의 성격이 된다는 거. 이것도 잘 또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격의 합사를 쓰는 경우. 원래 제격에서 칠살이 드러나면 격이 파격인데 칠살이 이렇게 합의되면 양인합살이나 상관합살로 칠살이 이렇게 합의돼 버리면 이때는 순용 역용으로다가 성격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상신이라고 하죠. 상신으로 인하여 격이 성격된 거죠. 그러니까 상신은 곧 뭐야? 합살 자체가 상신인 거죠. 그래서 순용으로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신으로 격이 성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2부에서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격의 식신제사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제격에서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있으면 합격인데
합살이 돼도 제격이 성격이 되고 그 자체가 상신이 돼서 그 다음에 제격에서 칠살을 봐서 파격인데 식신이 있어갖고 식신이 살도 제하고 재성도 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비겁에 이제 양인이 이제 여섯 번째는 비겁에다가 양인이 무거운 경우 그러니까 비겁도 있고 양인까지 있고 막 비견겁제가 무거운 경우는 이때는 제격이라 하더라도 제격에서는 본래는 정관을 이럴 땐 정관을 써야 되는데 너무 무거울 때는 이때는 칠살 자체로 그냥 용신으로 써서 성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8개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는 그 재성 제격의 정관 그러네요. 제인은 이제 정관격이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이것만 해도 8개예요. 일단은 8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격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격국을 나누어 배합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격국이 첫 번째일 경우, 두 번째일 경우 이 8가지 종류들을 각각 나누어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배합에 따라서 어떤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방법이 운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격을 예로 들면 제격의 정관을 쓰는 경우에 만약에 제격을 기준으로 상신과 기신 또 조우와 태가 불급 등을 파악한 후에 유정한지 무정한지 유력한지 무력한지를 대운하고 비교해서 저울질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대운과 배합해서 저울질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제격은 순용으로 상신을 삼으니 식상이나 관성이 있으면 또 성격이 되죠. 그리고 또 제격에서 꺼리는 것은 비겁의 쟁제와 재생살이다. 그러나 살을 써도 식신의 제함이 있거나 인성의 살인상생 또는 양인합살 등으로 살이 재화되면 또 기격이 된다. 이렇게 기신을 해결해서 성격시키는 육신을 총체적으로 상신이라고 한다. 용어적으로 이 자평진전의 용어예요. 상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서 격국을 성격시키는 그 요인을 상신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는 순용과 역용도 다 포함되기도 한다. 상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제 왕 생관자 운이 신왕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불이 칠살 상관 약생관이 후투인 상관 지지 불심 유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제가 왕성에서 이 정관을 생하는 것은 운에서 신앙한 인수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칠살과 상관은 이롭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관을 어떻게 해요? 생화한 후에 인성이 드러나면 상관의 지지는 매우 해롭지 않다. 그렇죠? 심히 해롭지 않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격에서 제가 왕성해서 정관을 생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제격에서 정관을 생하는 그런 격국에서 그렇죠? 이럴 때는 제가 왕성한 경우에 정관을 왕한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그런 사주 구조에서는 신앙한 인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왕성하고, 그쵸? 제가 왕성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제가 또 관성까지 생하고 있어서 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겠죠. 약하니까 뭘 써야 된다고? 인성. 인성의 운을 와서 어떻게 일간을 도와주는 것. 그쵸? 일간을 주어야만이 예, 사주가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때는 인성이 올 때는 천간으로 올 때는 어떻게 재성이 암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암장되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하지만 천간이 드러나 있으면 정관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또한 이렇게 재생관으로다가 설계돼서 관인상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성운은 투관됐던 정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제격이 암장되어 있지 않아도 일단 인성운은 좋은 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신에 뭐예요? 칠살과 상관운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격에서 이 정관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어, 제격에서 제격에서 이렇게 정관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칠사론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사론잡이 되죠? 관사론잡이 되니까 흉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상관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운은 상관경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격이 특히 암장되어 있는 경우에 정관이 천간에 드러나 있을 때 상관운은 쥐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흉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하다고 저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관을 생한 후에 제격이 재생관한 거죠. 정관을 생한 후에 인수가 드러나면 인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이때는 재생관의 관인상생의 일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간이 있고 그쵸? 여기서 관성이 있고 월지에 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인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재생관, 그쵸? 관인, 상생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은 상관이 오더라도 해롭지 않다는 거죠. 지지로 오는 상관은 지지에서는 이 재성을 생하니까 상관생제하죠. 상관생제. 천간으로 오는 것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꼭 지지가 아니더라도 상관호는 인성이 드러나 있고 재성이 암장되어 있다면 상관없다. 해롭지 않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왕성한 격국에서 재생관으로 성격된 사주는 인성운을 기뻐하죠. 이거는 천간으로 오든 지지로 오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구조로 재생관 간인상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성운은 좋다. 그렇죠? 인성운은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칠사로는 간사론잡이라 안 되고 또 재생살까지 되니까 더욱 꺼리고요. 상관호는 상관경관이 되니 역시 꺼려요. 그러나 만약에 이 상관운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재생관이 되고 인성이 천간으로 투관된 사주는 일간이 강하여 지지로 오는 상관운은 인성으로 강한 일간을 설화시켜서 해롭지 않고 또 암장되어 있는 격국 같은 경우에선 지지에서 상관생제까지도 하기 때문에 뭐 해로울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사주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1999년생이고 정제격에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네요. 남자 사주 일대운입니다. 그래서 기묘, 경호, 임진, 병호,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정제격입니다. 그렇죠? 정제격이고 정제격이 이제 정제 편제가 이렇게 혼잡으로 많게 드러났네요.
이것도 재성이고 여기도 재성이고 여기도 재성이고. 그러니까 재성이 왕한 거죠. 재성이 왕한 재성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화생토하고 정관을 생하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기토는 오중에 기토의 록을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도 강합니다. 그래서 왕한 재성이 이렇게 정관을 생하고 있는데 인성이 드러난 경우죠. 이게 인성이 드러난 경우. 그래서 이 재성이 재극인을 하지 않고 정관이 드러나 있으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재생관, 관인, 상생, 관인, 상생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어, 인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상관운도 나쁘지 않은 거죠. 상관운도 나쁘지 않고 또 인성운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상관운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식상운도 나쁘지 않고 식신운도 나쁘지 않고 인성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월지가 이제는 재성도 이렇게 월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로우는 뭐 식상우는 좋은 거죠. 식상생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지지로우는 이민년에 5급 기술고시 정기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쁜 운이 아니고 좋은 운이니까 어떻게 좋은 운이에요? 자, 임수에 재가 많고 이 재가 다 정관으로 이렇게 설계되고 인성까지 드러나 있으니 이 사주 구조는 이미 잘 갖추고 있는 사주죠. 그러니까 제격의 재생관, 관인상생까지 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민년에 이제는 비견, 천간으로는 비견이 온 거죠. 임수. 비견이 와서 그 다음에 비견이 와가지고 이렇게 왕한 재성을 조금 덜어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조우 역할도 하죠. 근데 이제 정관이 연간에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월령에 있는 격국은 뭐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근데 좋은 것은 뭐예요? 인목이죠. 인목. 그래서 인이 이민년이니까 임수가 인을 달고 왔으니 이 자체가 이제는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구조이고 이 인목이 월지를 갖다가 인호술로 이렇게 화국을 이루니 격이 더 이렇게 커지면서 인호술 화국에 다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연결돼서 지지로 오는 식상운이 나쁘지 않았다. 좋은 운이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하니 정제격이죠. 그래서 연간의 정관은 겁재로부터 재성을 지켜주는 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겁재, 그렇죠? 개수, 개수 양행 겁재, 자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보호해 주는 거고 이렇게 제격이 정관으로 성격되었으나 일간이 약해요. 일단 이 사주는 임수가 일간이 약하여 무력한데 월간의 경금 편인이 시간의 병화 재성에 의해서 제극인되지 않고 재생관 간인상생으로 생화를 받아서 일간을 생화하고 있으니까 이 사주에서 전체적으로 경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인성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이제 사주가 균형이 잡힌 거예요. 재가 많아도 인성으로 이렇게 관인상생해서 일간이 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격에 그래서 편인을 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격인데 제격에 정관도 있지만 제격에 정관으로 순용은 하지만 이사주는 이 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인으로 인해서 제격이 편인으로 인해서 성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의 생활을 받아서 제격으로 성격된 사주는 운에서 지지로 오는 식상운을 만나면 오히려 재생관 간인상생의 중미된 실력을 식상으로 드러내서 활용하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건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임민년에 지지로 온 식상운은 매우 좋은 운으로 그동안 준비한 노력을 활용해서 결과까지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오는 식상운은 좋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천간으로 만약에 이렇게 상관운이 온다고 하면 천간 상관 온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와서 뭘 묶나요? 경금을 저는 합으로 묶으니까 이것은 조금 불리한 운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간이 이제는 경금이 작동을 못하니까 약해져 버리죠. 많이 약해져요. 그럼 잘못하면은 제다신약의 이런 대운으로 10년 동안 고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상관운하고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지지로 오는 이 식신운하고는 차이가 극명하다. 그래서 지지로 오는 거와 천간으로 오는 거하고는 기lum이 다르다. 이것도 우리 2부에서 이미 공부를 했으니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생관이 대식파국 즉 운희 인수 이 봉살 그 다음에 반길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격에서 생관 관을 생하고 있으면서 식신을 대하고 있으면 이거 식신하고 정관하고는 합을 하든지 합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식신도 정관을 극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격이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합격이 되어 있는 이런 사주에서는 운에서는 어떤 운이 좋으냐면 오히려 인수운을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수가 와서 식상을 저는 극을 해버리면 다시 정관이 살아나니까 다시 격이 살아나서 이때 좋은 운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7살까지 만나게 되면 그렇죠? 봉살이니까 살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제격은 순용으로 써서 식상을 용신으로 정관을 구신으로 성격이 되는데 투간되지 않은 제격이 천간으로 드러난 정관을 용신으로 하고 있는데 식상이 함께 드러나면 파격이 되죠. 당연히. 이런 사주가 운에서 인성을 만나서 식상을 제화하고 정관을 구하면 좋은 운이 되고 또 7살까지 만난다면 오히려 도리어 길한 운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병화일간이 개유월에 태어났다. 개유월에 그러면 이렇게 정제격이 정관을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식신을 만난 거예요. 식신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게합이 되겠죠. 무게합이 되게 되면 정관하고 식신하고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이 정제격은 좀 외로운 제격이 돼서 파격이 되는데 이럴 때 운에서 을목이든 간목이든 인성운이 오게 되면 이렇게 목국토를 하니까 좋은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임수까지 만난다면 7살까지 만난다고 하면은 이 인성운은 이 인성이 이것도 극하지만은 또 결국은 이제 순서로 이것도 극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이 풀리면은 임수 정관과 칠사를 같이 이렇게 목이 이 수두를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까딱 잘못 놓치면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자평진영 혼자 공부하다가 그냥 덮어버리죠. 왜 이치 안 맞는 그런 문장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벗어나는 거는 없어요. 충분히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잘못 보면은 진짜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문을 가지고 이 번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설한다는 것은 정말 그 문장마다 보기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자평명리학의 어떤 깊은 그 이론을 통찰하지 않고서는 음, 잘못 해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함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하고 다시 여러 번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이거를 잘못 분석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제가 지금 이거를 교정을 한 건데 저도 이제 얼핏 선입견으로다가 이제 예문으로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살이 도리어 좋다고 했으니 이것이 뭐 식신제살이나 상관합살이나 이런 식으로 돼서 오히려 관살혼잡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섣불리 해설을 달았는데 요번에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도 저도 가끔 오타도 있고 문장을 또 잘못 해석 왜곡해서 해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교정하고 있으니 꼭 강의로 수업을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1985년 생이고요. 먼저 정제격인데 식신생제로다가 성격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식신생제 재생관까지 이어져서 있는 사주인데요. 이민년에 38, 38세 5급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자, 남자 4대 운이고요. 을축, 병술, 계사, 무호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를 살펴보면 개수일간이 수월에 출생했어요. 그 수월에 출생해서 무토가 투관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하면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진수축미월은 삼합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삼합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관격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수월에서 오술로 이렇게 삼합이 되고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떴기 때문에 이것은 정제격이죠. 정제격. 자, 이 사주는 정제격입니다. 자, 정제격. 자, 정제격이고 이 정제격인데 이 정제격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암장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일주라도 개수일주라도 여기 이제는 술이 있고 똑같이 써봅시다. 여기 을축이 있고 여기를 비워놓읍시다. 그리고 개사고 여기를 무호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치면 수월에 개수일주가 수월에 오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거를 제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격으로. 근데 이 상황에서는 본기가 투관했기 때문에 다시 정관격으로 바뀌지만 요거를 이제 무시하고 일단은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것으로 제격이 성격되어 있는데 식신과 이렇게 정관이 드러난 경우에는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파격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본문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여기에 이제 예문을 다시 만들면 7살까지도 이렇게 7살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혼잡되어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7살까지도 관살혼자까지도 그러면은 관살혼자까지 이렇게 있을 때는 7살까지일 때는 이 식신이 오히려 이거를 극하니까 그쵸? 이거를 칠사를 제어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 인옷을
제격의 화생토로다가 재생관으로 성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없을 때는 지금 요 자체가 일단은 목국토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무슨 운이 좋냐면 인성운이 좋다는 거죠. 인성운이. 그래서 인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금. 그러니까는 경금운이 오거나 그쵸? 편인운이 왔을 때는 얘가 을경합으로 묶어주든가 차라리 금극목으로다가 식신을 제해버리면 이 제격에서는 정관을 이제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 병화일간이 계유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계유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임수도 있고 이렇게 칠살도 있는데 식신을 본 경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제격이 재생관으로 성격됐는데 식신을 봐서 무기합이 돼가지고 이거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됐는데 칠살까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재생살이 돼서 이거 진짜 합격이죠. 요럴 때 간목 같은 인성운이 오게 되면 이때 목국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수생목으로 살인상생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운이 칠살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이 예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 사주를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인옷을 화곡이 돼서 제격에 정관을 보고 오히려 식신도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격으로 나와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목국토를 못하고 목생화 이렇게 화생토로 되어서 이거는 타격이 아니고 관성과 식상이 나와 있어도 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 제격이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는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사주는 이렇게 돼서 성격이 됐으니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를 제가 예문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볼게요. 자, 정관을 생하고 식상을 대하고 있으면 합격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 사주는 개수일간이 수월에 출생하고 시지에 오화와 회합을 하고 월간으로 병화가 드러나서 정제격인데 이 정제격이 시간의 정관을 생화하고 연간의 식신을 대하고 있으나 식신과 정관 사이에 재성이 있으면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는 거다.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그래서 이건 성격이 된 사주다 이거죠. 그런데 이민년에 이 사람이 그 5급 행정고등고시에 붙은 이유는 뭐예요? 오술만 단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목이 와서 전합, 인오술 삼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제격이 국을 이루었죠. 국을 이루었고 또 임수 겁재가 출몰했는데 이 시간에 있는 무토가 이 겁재를 내 경쟁자를 제해 줌으로써 그쵸? 내가 기득권을 갖게 돼서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해설을 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제격이 원령이 암장되고 천간으로 정관을 생하고 식상이 드러나서 정관을 보게 되면 합격이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위사주는 재성이 투관되어 본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민년에는 인옷을 전합을 이루고 천간으로 겁재운이지만 시간의 정관이 겁재를 제하여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운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재용, 식생, 재식, 중이, 심경, 즉, 희, 조신, 그 다음에 재식, 경이, 신중, 그 다음에 즉, 잉, 행, 재식, 그 다음에 살운, 불의 그랬어요. 불기, 그 다음에 관인, 반, 회의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제격에서 식신의 생을 쓰는데 만약에 재와 식신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재와 식신이 무거우면 일간은 몸은 약한 거죠. 가벼워서 가벼우면 이런 구조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뭘 기뻐하냐면 음, 몸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죠? 몸을 돕는 것을 기뻐하니 뭐 인성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재와 식상이 반대로 이제 가볍고 오히려 몸이 무겁다면 비겁으로 무겁다면 이때는 즉 뭐냐면 재와 식상으로다가 운이 행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칠사루는 뭐예요? 꺼린다는 거예요?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불기니까 칠사루는 꺼리지 않으나 그 다음에 관인우는 오히려 정관이나 인성우는 도리어 뭐냐면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는 제격에서 식상의 생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간목으로 제격을 하면 토가 되니까 좀 헷갈리겠네요. 그러면 저 경금으로 한번 봅시다. 자, 경금일간이 제격이에요. 그러면은 묘월이나 뭐 인월에 태어났겠죠. 그 제격에 식상의 생활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계묘. 그래서 경금일간이 이렇게 식상의 생을 받고 있는데 이때 재와 식상이 무거워요. 그럼 무겁다는 것은 얘가 뭐 경인 해갖고 인묘로 이렇게 물이 져 있고 이 식상도 뭐 개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이 금생수로 설계도 되고 금극목도 해야 되고 그러니 일간이 약하죠. 그렇죠? 그 일간이 이렇게 약할 때는 일간을 돕는 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간을 도와주는 운을 대운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운. 일간을 도와주는 운은 뭐예요? 인성운이죠. 인성운. 그렇죠? 인성운이니까 토운이 좋다는 거죠. 토운이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겁운. 비겁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간으로 식상이 드러나 있고 지지에 이렇게 식상이 있다면 비겁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로 신금운이나 안 그러면은 천간으로 뭐 경금운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운이 좋다는 거고 자 반대로 재와 식상이 가볍고 일간이 무겁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일간이 경신으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있으면서 뭐야 간여지동으로 있으면서 제격이니까 진중에 예를 들어서 어, 뭐 갑진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진중의 을목이 간목으로 해서 그래서 경금일주가 이렇게 나오면은 재와 식신이 가벼운 거죠. 쟤는 토에서 을목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일간은 간여지동으로 있고 그래서 일간은 무겁고 그 다음에 식신은 개수 개수로다가 해서 이렇게 진토에 거의 묘지 양지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개사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식신 여기 재성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식상도 약해서 그죠? 재와 식상이 가볍고 일간은 좀 무거운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운이 좋다고요? 재와 식상으로 행하는 운이 좋다는 거죠. 재와 식상으로 행하는 운. 그러니까는 지지에서는 임목운, 그렇죠? 또 해수운 이렇게 이런 운이 얘네들이 뿌리로 이렇게 뿌리로 튼튼하게 오는 운.
이런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로는 꺼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로는 뭐예요? 병화죠, 병화. 그쵸? 병화. 칠사로는 오히려 꺼리지 않는다는 거. 꺼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임계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개수도 있지만 임수도 일 수도 있으니까 식상을 앞에 두고 있으니 이렇게 병화가 오는 것은 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하니까 오히려 꺼리지 않아. 그러나 무슨 꺼린다고? 관이는 도리어 어둡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인성은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와서 식상을 극하면은 제격에서 식상을 극하면은 이건 흉한 거죠. 그렇죠?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정관운이 오는 것은 정화가 오면은 상관경관되든가 그다음에 식상하고 이렇게 합의되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다 흉한 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제격이 식신생제로 성격이 되었는데 재성과 식신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면 당연히 일간을 돕는 비거분이 좋은 거죠. 비거분. 그렇죠? 그리고 그 간지에 따라서 인성운도 이제 예, 봐야죠. 이게 그 제극인이 되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또 재와 식신이 가볍고 일주가 강하면은 당연히 재성과 식신의 고향을 만나는 운이 좋죠. 뿌리로다가 오는 운이. 그 다음에 칠사로는 식신이나 상관이 합사를 하든지 식신 제사를 해주니까 꺼리지 않죠. 그러나 정관운은 식신과 정관이 합의되면 제격의 용신인 식신이 묶이니 좋지 않고 인성운 역시 식신을 극제하니까 꺼린다는 거죠. 천간으로 오는 인성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는 제격이 암장된 경우, 제격이 암장되어 있고 천간으로 얘는 식신과 그쵸? 저 제격에 이제는 제격이 암장되어 있고 천간에 식신이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92년생이고 자, 정제격인데 상관생제로 성격이 되었어요. 개묘년에 7급 공무원 합격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뭐 5급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던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명이고 6대운인데요. 임신, 임인, 신유, 신묘입니다. 자, 신금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제격이죠. 그래서 정제격입니다. 자, 정제격인데 정제격은 이제 식상으로다가 성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식상이 상관으로다가 천간에 중중하게 임수 두 개가 강하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으로다가 성격된 사주죠. 상관으로. 그래서 상관으로 성격된 사주다. 그런데 비견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어서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중한 상관을 비견이 도와주고 일간도 간여지중으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일간도 튼튼하고 식신도 튼튼해요. 그리고 보니까 재성도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왜냐면 식상이 제격에서 식상이나 식상이 무거워서 식상과 재성이 무겁고 일간이 약할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재성과 식상이 왕한데 그 인묘로 물이 졌으니까 재도 왕하고 식상도 왕해요. 이렇게 왕하면은 일간이 가벼워야 되는데 얘는 일간도 강해요. 일간도 여기 간여지동에 연재 신금도 있고 시간의 비견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죠. 반대로 그럼 일간이 강하면
식신이나 재성이 약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식신과 재성도 또 강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그 사주가 잘 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그 본문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둥을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계묘년에 7급은 합격은 했어요. 계묘년에. 그럼 계묘년에 천간에 개수가 뜨고, 그쵸? 개수가 뜬다는 것은 식신운이 온 거죠. 그쵸? 식신운이 온 거는 일간이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비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 지지에 또 똑같이 또 인묘가 있는데 또 묘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균형이 맞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 또 왕해지고 또 식상도 또 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이 워낙 근황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7급에 이제는 합격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이제 인월에 출생하니 정제격이고 정제격이 재성도 왕성하고 상관도 연지 장생제 통분하여 그쵸? 이 상관도 연지 장생제 통분하고 신유가 무리짓고 비견까지 다 생활해주니 식상도 왕성하고 일간도 간여지동으로 왕성하다 그쵸? 재성도 왕성하고 식상도 왕성하고 일간도 왕성하니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이다. 그래서 계묘년 상관운의 7급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다시 5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로 만족을 못하죠. 사주 구조가 잘 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특징이 뭐예요? 지금 원래 인월에 태어나면 개수의 생이 필요하고 병화를 봐야 되는 것이 당령에서의 적성으로 가는 길인데 이 사주는 인월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임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주이니 뭐랄까 욕심이 많죠. 현실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일간이 이렇게 있잖아 왕성하고 강하니까 뭔가 강하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도 이렇게 묘유충도 있고 인신충도 있고 그래서 역마성이 굉장히 강하고 상관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사주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뭐 꼭 군 쪽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해외랑 관계된 쪽으로다가 시험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외교 쪽, 그쵸? 외교 쪽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시간 관계상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